라는 별명까지 있었네요. 무시무시합니다. 네, 코리네박테리엄 디프테리아라는 균 때문에 생기는 감염병이고요. 주로 호흡기 비말로 전파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위험했던 건가요? 이 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문제거든요. 이게 목 안에 약간 회백색의 두꺼운 막 같은 걸 만들어요. 막이요? 네, 그걸 가막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도를 막아서 숨쉬기 어렵게 만들 수 있고요. 더 심각한 건 독소가 혈액으로 퍼지는 경우죠. 아, 전신으로요? 네, 심장이나 신경계까지 손상시켜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치사율이 5%에서 10% 정도 됐었죠. 상당히 높았네요. 근데 DTaP 백신이 나오면서 거의 사라진 걸로 알았는데요. 네, 백신 효과가 커서 급감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료에도 나오듯이 이게 완전히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1990년대 구소련이 좀 혼란했을 때 크게 유행했었고요. 사회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보입니다. 전쟁이나 빈곤, 또 팬데믹 영향으로 백신 접종에 공백이 생긴 탓이 크죠. 그 나이지리아 사례가 충격적이던데요. 2023년에 7,000명 넘게 감염되고 치명률이 10% 이상이었다고요? 네. 공중보건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런 잊혔던 감염병이 얼마나 위험하게 돌아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내는 지금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있지만 청소년이나 청년층 추가 접종률이 낮아서 면역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잊혀진 질병이라는 인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발생하면 항독소나 항생제 치료가 있긴 하지만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방심하면 안 되겠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세균 독소 문제인데 훨씬 더 강력하고 어쩌면 이름은 더 익숙할 수도 있겠어요. 보툴리눔 독소. 네. 보툴리눔 독소. 자료에 1g으로 100만 명 위협 가능 이 문구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현존하는 신경 독소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물질 중 하나로 꼽힙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균이 만드는데요. 이 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을 좋아해요. 산소가 없는 환경이요? 예를 들면요? 통조림이나 진공 포장된 식품 아니면 집에서 잘못 만든 발효식품 같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거기서 독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먹으면 보툴리눔증에 걸리는 거고요. 증상이 좀 특이하던데요? 눈부터 이상이 온다고요? 네, 초기 증상으로 물체가 둘로 보이는 복시나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지점에서 신경 전달을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점 퍼지는 거군요. 그렇죠. 눈 주변 근육에서 시작해서 말하거나 삼키는 근육, 팔다리 근육, 심하면 호흡 근육까지 마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식은 멀쩡하다고요? 네, 그게 더 고통스러운 점이죠. 환자는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몸이 마비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독소 치료랑 인공호흡기 같은 집중 치료가 꼭 필요하고 회복에도 몇 달씩 걸리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도 1995년에 그 발효김치 먹고 일가족이 마비됐던 사례가 있었다니. 가정에서 음식 관리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서운 독소가 어떻게 또 치료제나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흔히 보톡스라고 부르는 거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독소의 그 근육마비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아주 극소량으로 정제해서 문제가 되는 특정 근육에만 주사하는 거죠. 딱 그 부위만 마비시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시치료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는 질환, 편두통, 땀이 너무 많이 나는 다한증 치료에도 쓰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름 개선 같은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되죠. 물론 이건 반드시 전문가가 해야 하는 거고요. 당연합니다. 자료에서도 경고하듯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쓰거나 비전문가가 시술하면 전신마비나 호흡정지 같은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하네요. 이게 또 생물 테러 무기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CDC에서도 1급 생물 위해 물질로 관리한다고요? 네,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위험 요인들도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식품 보관이 어려워지면 균 증식 위험이 커질 수도 있고요. 또 영아 보툴리눔증? 영아요? 네. 1세 미만 아기들이 꿀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보툴리눔균 포자를 먹고 장에서 균이 자라서 독소가 생기는 경우예요.
그래서 1세 미만 아기한테 꿀 먹이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 정말 여러 얼굴을 가진 독소 내용. 오늘 이렇게 디프테리아랑 보툴리눔 독소 이야기를 나눠보니 우리가 백신이나 위생 덕분에 좀 잊고 살았던 위협들이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